자, 스플릿 스푼 샘플러, 스크레이퍼, 그리고 얇은 관에 의한 시료 채취, 피스톤 샘플러인데요. 이 스플릿 스푼 샘플러는 여러분들 표준 관입 시험에서 사용하는 샘플러다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은 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얇은 관에 의한 시료 채취, 피스톤 샘플러. 얇은 관은 여러분들 thin or tube라고 해서 얇다, thin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얇은 피자를 thin 피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연관시켜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얇은 관이기 때문에 교란 시료가 아닌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피스톤 샘플러도 얘랑 비슷해요. 하지만 얘는 선단에다가 피스톤을 설치한 것 뿐이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샘플러를 통해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는데 과연 여기에서는 뭐 교란된 시료다, 불교란 시료다를 제가 정해놨지만 일반적으로 샘플러를 통해서 교란된 시료가 채취가 되는지 불교란된 시료가 채취가 되는지를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면적비라고 하는 부분, 자, 샘플러가 나와 있네요. 크게 세 가지의 숫자, 치수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샘플러를 집안에다가 박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어느 부분이 지면과 닿을까요? 그죠? 요 부분이 지면과 닿겠죠. 그러면 요 부분이 얇아야 불교란 시료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요 수치는 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밖에 있는 수치와 가장 안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면적비라고 하는 건 요걸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샘플러가 있는데 얘가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집안 속으로 관입이 될 텐데 요 면적이 이 안에 있는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면적비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장 밖에 있는 직경이 여기에서는 DW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직경을 DE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면적에 대해서 요 집안에 박히는 면적의 비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 DE의 제곱에 4분의 파이 DW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DE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분이 돼서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곱하기 100을 해서 몇이 되면 된다? 그죠? 10% 이하가 되면 어떤 시료를 채취했다. 그죠? 불교란 시료를 채취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반의 분류인데요. 자, 요 부분에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잘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일 먼저 안반의 분류를 하기 이전에 안반의 불연속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할 텐데요.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히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전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전리라고 하는 부분은 안반 자체가 응력작용을 받아서 불연속면이 생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외력이라든지 자체적인 수축에 의해서 불연속면이 발생했다. 그게 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리가 불연속면이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면 단층이 되고 파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자고요. 규모가 커진다. 그리고 층리와 벽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보통 퇴저감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층리는 퇴저감의 불연속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벽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층리를 따라서 평행하게 또는 방사형으로 우리가 쪼개지는 그런 현상을 벽계라고 한다. 간단히 정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리라고 하는 건 변성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불연속면이다. 그래서 이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배울 내용에서 뭐 전리라든지 뭐 층리라는 말이 자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반의 초기 응력 측정 방법 그리고 탄성기수 측정 시험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은 가지수를 요하는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뭐 응력 해방법이니 응력 회복법이니 A법 수압 파쇄법이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시는데 뭐 응력을 가해서 뭐 응력을 추정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 수압 파쇄법과 관련해서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직접 수압을 가해서 안반을 파괴하자. 그래서 응력을 계산하자라고 하는 게 수압 파쇄법이다라는 정도만 정리를 하자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직접 탄성기수 측정 방법 있죠? 역시 종류. 자, 제킹 테스트, 공내 변형, 그리고 압력수, 동적 반복 제하 시험이 있는데 제킹 테스트는 안반에서의 평판 제하 실험을 말하고요. 공내 변형 시험은 공 내 구멍을 뚫어놔서 거기다가 응력을 가하면서 탄성 계수를 측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압력수 시험 간단하겠죠. 물을 가지고 그냥 압력을 가해서 응력을 측정, 탄성 계수를 측정하겠다라는 부분이니까 간단히 여러분들 정리가 되실 거고 종류에 대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안반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반의 분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분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분류법이니 그 다음에 제한자 그리고 뭐 적용 범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류, 이제 앞으로 배울 분류가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요 RQD, 암질 지수를 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RMR 분류법, 평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안반을 실험을 통해서 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RMR 분류법. 그 다음에 Q 분류법은 6가지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3그룹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식을 통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안반의 공학적인 분류,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회수율 RQD가 나와 있네요. 자, 필기시험에서도 가끔씩 언급이 됐었던 부분이네요. 자, 회수율이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가 안반을 우리가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채취된 암석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회수율과 RQD가 있어요. 자, 회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RQD라고 하는 부분은 굴착된 뭐 암석의 이론적 길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RQD도 마찬가지. 굴착된 암석의 길이라고 하고요. 얘는 회수된 암석의 길이의 총합을 회수율이라고 하고요. RQD는 회수된 암석 중에 10c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길이 합을 RQD라고 하고 암질지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반은 어떤 상태냐, 예, 암질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보통 요 계산값이 0에서 25%, 그리고 25에서 50%, 50에서 75%, 75에서 90%, 그 다음 90에서 몇 프로일까요? 그죠? 100%를 이렇게 5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서요. 요 구간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매우 불량한 상태다. 얘는 불량한 상태다. 50에서 75%는 보통의 암질이다. 그리고 얘는 양호합니다. 우수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암질을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요 구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RMR 분류법, Q 시스템. 자, RMR 분류법 같은 경우에는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의 실험을 통해서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환산을 하는데 불연속 방향, 전리면의 방향에 따라 조정을 하고요. 우리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5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걸 RMR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MR 분류법에 대한 출제는 보통 요 구성 요소, 그죠? 예. 요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되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랄게요.